백전백승 7분 솔루션 시간입니다. 오늘장 얘기거리가 참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를 봐도 어떤 해석을 해야 할지 고민들 많으시겠죠? 전문가들은 어떤 대응 전략으로 오늘장을 움직이게 하고 있을까요? 그 내공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백전백승 7분 솔루션. 자, 오늘 함께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스타기 유창희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시겠어요? 오늘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잖아요. 처음으로 이제 2014년. 네, 동시. 그리고 이제 오늘이 뭐 파생하시는 분들은 뭐 되게 중요한 날이라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뭐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중요한 날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긴장을 하실까요? 글쎄요. 뭐 시장에서는 뭐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전 그렇게 봐요. 만기는 오늘로 끝나지만은 만기 이후의 시장의 방향이 중요한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옵션 동시 만기 혹은 옵션 만기일 이후에 어떻게 시장을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잠깐 언급을 할까 하는데 네. 일단 선물옵션 만기일은 상당히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은 한 분기가 끝나는 변곡의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고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선물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나면은 지수의 변동성이 좀 높아지는 경향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알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간단하게 뭐 시청자분들이 뭐 정말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만 알면 되시는데 만기일 예상하는 조건 그렇죠. 말씀하시는 만기일 거죠? 이후 이후를 만기일 이후 시장을 예상하는 조건인데 네. 그 조건은 딱 하나 보시면 돼요. 만기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전에 변동성이 좀 크게 발생했거나 추세가 나왔으면은 만기일 이후에는 한 네. 2주나 혹은 한 달 동안 재미가 없다. 아, 박스권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만기일 전에 가두리가 나왔거나 네. 최근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겠지. 그죠. 2000포인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등락은 있었지만은 크게 한 10포인트 전후로 이렇게 움직이면 계속 그랬죠. 예. 그렇게 움직였을 때는 그 이후에는 추세가 나올 수 있다. 그게 상승일지 하락일지는 봐야 되겠지만은 어떤 큰 장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라면은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가두리가 나왔기 때문에 만기일 이후에는 시장을 좀 변동성을 예상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상승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좀 보신다라면은 네네. 제가 3년치 차트를 준비를 해봤어요. 아,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차트를 보신다라면은 요게 이제 2010년도네요. 2010년도 일봉 차트인데 요게 좀 빨간 선이 만기일에 3월 선물업 그러니까 3, 6, 9, 11 선물업체 동시 만기일을 제가 표시를 해 놓은 거고 네. 그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전에 동그라미를 친 거는 좀 가두리고 사각형을 친 거는 위든 아래든 추세가 나온 거예요. 예. 그럼 가만히 보시면은 그 만기를 기점으로 그 전에 동그라미 가두리가 나왔을 때는 그 다음에 크게 추세가 한번 나왔고 예. 혹은 반대로 그 전에 어떤 추세가 나왔을 때는 조금 반대로 좀 쉬어가는 예. 모습이 나왔었다는 거죠.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2010년도고 10년? 2011년 그 다음 차트를 좀 한번 보시면은 네. 요거 2011년도 11년이죠. 차트인데 예. 또 비슷해요. 보시면은 만기를 전에 만약에 좀 가두리가 나왔으면 그다음에 크게 한번 추세가 나오거나 반대로 한번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한번 크게 움직임이 나왔었으면은 그다음에 좀 가두리가 나오거나 물론 이제 100% 아닌 경우도 가끔 가다가 크게 네네. 변동성 이때는 뭐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폭락적 행사가 한번 나왔었죠. 미국 2011년 9월이니까요. 네, 그렇죠. 예. 미국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서 예. 뭐 그런 부분들을 뺀다면 거의 대부분 이런 게 대체적으로는?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작년 거 그 네, 다음 차트를 보셔도 2012년이죠. 2010년, 2011년 보셨고요. 2012년도도 2012년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크게 움직임이 없었을 때는 한번 크게 추세가 나오는 모습 네. 이런 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다음 차트를 보신다라면은 이게 이제 지금 차트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보신다라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크게 움직임이 없었던 네. 한 한 주 오래됐네요. 가까이 2000포인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횡보 장세가 나왔기 때문에 3월 만기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만기일이 지나고 나면은 아마도 어떤 방향성이 상승이든 하락이든 방향성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성립하고 있다. 그렇다면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 만약에 시장 안 좋게 보신다라면은 네네. 뭐 조금 주식을 좀 빼시고 현금화를 하셔야 될 것이고 아니면 시장을 난 좋게 본다라면은 지금이라도 현금을 조금 더 주식에 네.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중요한 변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투자자분들 체크를 하시면 크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상승 쪽. 예, 말씀드렸다시피 결론은 저는 보셨어요? 3월 만기 이후 추세 상승. 왜냐면 아직도 글로벌 증시는 계속 좋은 모습을 그렇죠. 띄고 밟아야 있기 될 때문에 텐데. 뭐 조금 지금은 디커플링이지만은 약간 커플링 장세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때 그러면 이제 우리 중요한 거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울 전략이겠죠. 것인지. 만약에 내가 주식을 만약에 사야 된다라면은 어떤 걸 사느냐가 중요한 그렇겠죠. 거지 뭐 방향성이 중요한 건 그럼요, 아니라고 봐요. 그럼요. 그렇다면은 세 가지의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뭐 지난주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고점을 돌파한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라든지 LG전자. 갓 돌파. 그렇죠. 이제 갓 돌파한 예, 예, 종목군. 그때 하이닉스 막 돌파했다 하고 말씀드리고 그다음부터 한 3, 4일 더 계속 올랐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 그럼 최근에 LG전자라든지 뭐 CJ가 다시금 고점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띄고 있거나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공격적이신 분들은 아니면 조금 확인하고 매매를 하실 분들은 네. 이제 고점 돌파하려고 하는 직전에 종목군들. 있는 예, 예를 들어서 신한지주나 대우증권 아니면 한국타이어, 하나라든지 LG U+ 같은 경우는 고점을 이제 돌파를 하려고 하는 준비를 지금 모양새를 나오고 있거든요. 뭐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확인하고 좀 안전하게 매매를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반대로 또 이제 시장 자체가 지금 코스닥은 이미 550포인트를 그러니까요. 갔고 예. 코스피 시장이 못 가고 있는 건데 코스피 시장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상승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긴 2000포인트 중심으로 행보장세가 나오다가 네. 그렇다면 지금 주가가 바닥권에서 혹은 행보장에서 상승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종목군들이 또 있단 말이죠. 그렇겠죠. 그럼 그러한 종목군들이 또 상대적인 수익률이 또 높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종목군들을 보신다라면은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군들이라든지 아니면 GS 리테일 아니면 OCI 같은 거 태양광 요즘에 조금 좋은 모습을 띠고 있잖아요. 아니면 뭐 한진 같은 종목군들. 그러니까 아직은 차트적으로는 조금 5대5 약간 애매한 뭐 2%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만약에 시장이 좀 좋게 올라간다라면은 네. 여기서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보신다라면은 만기일 이후에 시장이 상승으로 전환시켰을 때 수익률이 다른 종목을 매매하는 거에 비해서 조금 높아질 수 있고 아니면 지금 이미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 좀 부담되시는 분들은 약간은 현금을 거기서 교체 매매를 조금 하신다고 하더라도 네. 상대적인 수익률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만기일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일반 옵션 만기일보다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좀 더 중요하게 그렇죠. 여기시고 예. 또 그동안 추세를 봤을 때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에는 시장의 방향성이 조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좀 보여드렸고 또 거기에 대응하는 전략을 좀 말씀드렸는데 네. 일단 만기 이러한 부분들 이제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체크 포인트가 좀 그죠. 있어야 그 된다고 이후에 제반되는 그렇죠. 어떤 조건들이요. 조건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만기가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다음 6월물 선물에서 선물 베이시스가 한 중요하겠죠. 2.2에서 2.3 이상에서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가격이네요. 나서 또 이제 환율이 어쨌든 지금 이제 한 1,100원대를 넘어서 있죠? 넘어섰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일시적인 거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네. 일단 환율이 뭐 더 오르면 좋은 거지만 못 오른다고 하더라도 좀 안정화가 되는지라는 부분들 체크하신다라면 이런 두 개의 조건이 완성이 되면 외국인의 수급이 약간 코스닥은 좋지만 코스피는 좀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코스피의 안 좋은 외국인 수급 공백이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제 북한 리스크가 조금은 여전히 좀 그래도 월요일보다는 좀 나아졌지만은 여전히 좀 조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 주말을 지나가서 좀 해소 국면을 보인다라면은 이러한 조건들이 맞춰진다라면은 아마 시장은 3월 중순 이후에 조금 긍정적인 신호로 보이면서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앞에 닥친 만기일 혹은 만기일 시장이 잘 나와도 후폭풍이라는 그쵸. 생각으로 시장에서 이제 걱정거리를 네, 자꾸 예. 끄집어내게 되는데요. 네. 조금 긴 안목에서 차트를 쭉 살펴보니까 오늘 이후 흐름들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일단 통계가 주는 확신들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투자 전략 그리고 그 이외의 상승을 가능하게 할 제반 요건까지 함께 살펴봤네요.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